네, 이혜양 위원입니다. 2017년 결산검사에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본의원이 이제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정질문에도 했었고, 근데 지난해에 갑자기 연말에 주민 수건 사업을 뭐 이렇게 심의하는 걸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을 했더라고요. 아시고 계십니까? 각 읍면에? 아마 수건 사업을 심의하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청회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그동안 많이 이제 해마다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민원성이나 아니면 주민 수건 사업 말씀하신 그런 것들 위주로 되어서 주민 참여 예산의 본질의 목적에 맞지 않는.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방법을 조금 이제 개선을 수건 좀 사업이 주민 참여 시도했던 예산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읍면별로 읍면 자체적으로 좀 필요한 사업들은 무엇일까? 이제 그래서 아마 읍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좀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려면 일단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있어야 되고 또 예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년 하던 주민 수건 사업을 위원회 수당을 주면서 주민참여위원회 수당을 주면서 그렇게 작년 연말에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례도 지금 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조례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서 부속 서류에도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 보면 다 수건 사업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지금 보면 저는 도교육청에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주에서도 우리가 이제 우리 군청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제를 각 읍면에 홍보를 해도 주민 참여 예산제다운 제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에는 우리 젊은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예산을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1년에 두세 건씩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무주에서. 근데 이제 군청에서 지금 무주군에서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많이 홍보가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이런 조례 개정,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이 되도록,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을 제한할 수 있는 루트를 좀 다양하게 좀 열어놔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청회도 물론 이렇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읍면별로 읍면 나름대로 구심체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우리 군 산하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능별로. 그런 위원회에서도 기능별로 같은 예산을 좀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1년 이제 상시 제한제도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운영이잖아요. 상당히 그렇습니다. 바람직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주민이 제안해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을 위한 어떤 그런 주민 참여 예산제가 되도록 좀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 함께 준비를 하셔서 우리 무주군민들이 이런 주민 참여 예산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우리가 홍보를 해도 지금도 무주군청 홈페이지에는 띄워져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주민 참여 예산제가 되도록 운영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각 읍면에 그때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협의회 수당을 읍면에는 지금 규정상 얼마를 주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예를 들자면 이제 읍면은 5만 원 준 걸로 알고 있고 군에는 이제 7만 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것을 좀 예산 편성 지침서에 이제 통일을 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통일을 시킨다는 건 뭐예요? 각 읍면은
지금 위원회 수당이 규정상 네. 예산 편성 그 지침에 보면 5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셔서 주민 참여 예산을 잘 이렇게 활성화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17년도 그 결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무주군정을 다 이제 총괄하고 계시는 그런 기획조정 실장님이신데 2017년도 결산 부분들 그런 자료들을 보시고 전체적인 걸 보셨죠? 네, 봤습니다. 2017년도 그 재정 운영이 어떻게 뭐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뭐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매년 이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를테면 2월 사업비가 좀 많다든가 또 이제 그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 그리고 이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좀 적정하지 못한 부분들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그 군정의 가장 중요 기본 요소가 되는 이 재정이 좀 합리화됐으면 좋겠다. 제대로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고 그런 기능들이 주민들 수혜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결산서를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매년 이제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부분 항목들 우리 결산검사 뭐 이렇게 위원님들이 하신 그런 부분들 매년 지적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그 무주군 홈페이지에 2017년도 결산 기준으로 재정 공시가 돼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군의 2017년도 살림 규모는 4,4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4,405억 원이라 그러는 거는 이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다 총 망라된 금액인데 전년 대비 3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2017년도? 전년도에 약 한 350억 정도가 이렇게 예비비 이렇게 그 2월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그 예비비가 300에 네. 49억, 예비비 350억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우리가 살림 규모가 전년도보다 3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증가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2월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거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계속비 사업에 저희가 이제 다른 시군보다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가 다른 시군이 아니고 우리 유사한 지자체를 비교를 했을 때 군단이 그죠? 예, 2월 사업이 많고 특별회계가 지금 계속 지적되는데 방만하게 운영되는 거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예.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 발생되고 있다. 시설물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 예. 재정 자립도가 약하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재정 운영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정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다, 중간이다, 못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까? 글쎄요, 중간점은 돼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중간보다는 좀 많이 상향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결산서를 보다 보면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결산서 전체의 흐름을 이제 우리 이해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금년보다는 좀 내년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을 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게 우리가 세출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규정상 우리가 예비비를 정해 놓은 예비비 1% 이내 그리고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그렇게 두더라도 우리가 그게 지금 세출 예산에 편성되지 못해서 예비비로 묶어두는 상황인데 예비비가 많은 이유를 우리 실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비비가
이제 다른 사업 예산으로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고스란히 예비비로 남아 있는 왜 것인데 사업 예산으로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일차적인 것은 사업 발굴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가에서 내년도 시책 발굴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도 한 192건에 한 3,500억 원 규모의 그런 이제 사업이 발굴됐는데 이런 사업들을 좀 구체화해서 내년도에는 좀 이렇게 예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예산 사업이랄지 공모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 우리 이제 그 군비가 들어간 매칭 펀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많이 유치를 해서 근본적으로 예비비를 좀 줄여 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예비비가 349억이라는 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0.7%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주민들이 알고 있으면 이거는 큰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저께 그 내년도 예산 지침 시달 회의할 때도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국민들이 뭐 요구를 할 때는 항상 예산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제까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이 예산이 좀 이제 분야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보조금 실링제에 관련되랄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 욕구들을 다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요구들을 다 충족할 수는 원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지만 항상 우리는 예산 타령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을 이렇게 예비비에 이렇게 묶어둔다라는 걸 알 때는 큰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 발굴이 안 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이런 예산 승인을 의회에서도 해줬기 때문에 뭐 의회에도 자유롭지는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예산 운영에 대해서 재정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짚어봐야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예산 사업이 왜 발굴이 안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수시로 이런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내년도는 좀 인센티브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자율적인 그 발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민선 6기에서 우리가 부자 되는 국민 외치다가 농업 분야에 주력하다가 결국에는 농업 분야에서 제일 많은 불만을 또 토로하면서 4년이 지나갔어요. 민선 7기도 지금 농업 분야에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당연히 해야죠. 예,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분야도 관심을 고르게 균형감 있게 가져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하여튼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재정 공시에 사회복지 분야가 있어요. 2014년도에 전체 예산의 14.38%, 2017년 결산 기준으로 하면 15.4%예요. 그러면 우리가 4년 동안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다 반영하면 결국에는 확대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정하십니까? 이제 하여튼 최선을 다해도 부족한 부분들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회복지가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좀 그렇지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문화관광 여러 분야를 다 이렇게 고르게 균형감 있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민선 6기에서 좀 오류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시책 사업 얼마 전에도 지금 이번 주에 시책 발굴 회의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딧불 축제가 끝나고 그리고 지금 조직 개편 인사를 앞두고 시책 발굴 회의를 하셨는데 내년 예산을 위해서 이제 준비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책 발굴이 사업 발굴이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본위원은 행사가 많다는 거예요. 반딧불 축제 끝나고 지금 시책 발굴 회의를 해가지고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 민선 7기의 공약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반딧불 축제도 본의원이 이번에 이제 그 9일 동안 바라보면서 22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대대적인 뭔가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들 너무 기간이 길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쌈박하게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반딧불 축제니까 반딧불 신비 탐사를 에반디부터 늦반디까지 축제재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이런 방향을 좀 모색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누누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행사를 좀 줄여야 된다는 데는 아마 우리 공직 내부에서도 다 이렇게 공감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유사한 행사들은 좀 통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사를 평가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좀 폐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이 실제 사업 예산으로 전환이 돼서 주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행사를 줄인다고만 해서 이제 줄여지는 게 아니라 뭔가 단계적인 어떤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실행해 주시고, 우리 이제 무주군의 공공재원이 가치 있게 균형감 있게 분야별로 다 고루 이렇게 잘 투입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혜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8-40호로 제안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하는 것이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민선 7기의 운영 방향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이번 조직 개편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셨던 부분이나 주안점을 둔 부분이 있다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 이제 군수님은 공약이 5개 분야에 이 10개 정책 과제에 89개의 그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세부 사업에 이렇게 이제 맞춰서 이제 그 조직 개편을 하게 됐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이제 그 부군수님 직속 기관의 기획 예산실을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제 이 국을 신설했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농업업무 일원화와 농축산 유통과 신설을 통해서 소득농업 기반을 이렇게 그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정부주 임업 강화, 그리고 소득 창출을 위해서 산림 녹지과,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맑은물 사업소를 이렇게 그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질의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건과 의료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전문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서 이렇게 산업경제과를 이렇게 개편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광 마케팅, 지역 재생, 환경 지도 도서관 팀 이렇게 이런 신설을 해가지고 행정 수요 증가와 이렇게 공약 사업 이렇게 관련해서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되어 온 기존의 조직에서 문제됐던 부분들을 이렇게 좀 반영하시고 해소하셨습니까? 예. 어떤 부분이죠? 그 이광환 그 부의장님께서는 2개국 설치 이후에는 크게 변화된 내용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건 의료과 이렇게 분과를 또 이렇게 중간에 또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 유통과를 이렇게 신설하고 산림 녹지과 분과, 그다음 미래 준비팀, 관광 마케팅 이렇게 이제 큰 변화를 줬고요. 또 그 이해양 그 의원님께서 신설되는 국장 자리가 퇴임 직전 공무원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군수님이 행정력이 힘이 미치지 않는 부분까지 이 국을 신설해가지고 행정의 경험과 이렇게 연륜으로 행정의 변화 계획을 시도할 수 있는 이렇게 참신한 공무원을 이렇게 등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예, 아니 이번에 이제 조직 개편하면서 들어온 이제 여론이나 이제 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말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기존의 조직에서 이제 7대 의회나 이런 데서 계속 이제 문제됐던 부분, 문화관광과가 좀 업무가 가다하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예. 그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 마케팅 그 팀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으뜸 관광 이제 공약을 해소를 하고 경무부서 이제 업무를 이렇게 분장을 하고 그다음에 중장기 무주관광 520만 관광객을 그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관광 마케팅과를 신설을 해가지고 이 관광 육성에 있는 업무를 이렇게 좀 이렇게 분리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컨트롤에서 변화는 없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그 업무 예, 예정이 관광 있다는 마케팅 거고요. 팀을 신설했고요. 그 토목직 읍면 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 행정을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라는 차원에서 그런 제가 주장을 했었고 그 직원들도 그렇게 또 다 원하고 있더라고요. 청에서 근무하기보다 읍면에서 근무를 하면서 좀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좀 대처를 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또 아직은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무주과 설천면, 안성면 그쪽에는 토목직을 일단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다 이제 배치를 하고 그래 저희들이 이제 그 배치를 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충원 요청을 해도 그것이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요번에 이제 그 인원만 늘리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충원이 되면 읍면 예, 배정을 토목직들은 예. 그렇게 할 생각이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무주하고 설천하고 안성면은 이렇게 정원에 이렇게 그 반영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무주하고 설천하고 안성. 예, 예. 예. 우리가 지금 그 정원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죠? 예, 예.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293명입니다. 아니, 493명입니다. 493명. 예, 예. 무주군 전체 조직으로 봤을 때 정원이 지금 493명. 예. 공무직이 지금 몇 명이죠? 210명입니다. 210명. 210명. 예. 그럼 우리 이제 각 시설에 근무하는 어떤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기간제가 128명입니다. 그럼 총 몇 명이에요? 우리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우리가 600여 공직자라 그랬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인구는 급감하고 있는데 조직은 지금 방대하게 예, 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특별한 831명 정도 이렇게 예? 831명. 831명. 예, 예. 기간제까지 합쳐서 예, 그런 예. 거죠. 그러니까 인구는 지금 줄고 있고, 근데 그 인구 수에 비해서 조직은 이제 계속 방대해지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 1인당 한 지금 35명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163명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하고 그다음에 공무직 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무직이 지금 저희들이 그 210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 30명 정도가 사무보조 그리고 이외에는 이제 그 사무보조 이외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공무원들이 이렇게 좀 많이 증가가 됐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그 지방 재정 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많이 따오는데 공모 사업에 많이 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시설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무원 조직도 이렇게 같이 늘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 정부에서는 또 이제 기간제 근무자를 정규직 전환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 조직이 커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이게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가요? 예,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내부적으로 공무직 그 업무 분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업무 분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직 진단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이제 채워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직도 지금 이제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대대적으로 이제 정규직 전환이 돼서 200명이 넘는 상황인데요. 예, 예. 이게 우리 이제 그 정원하고 정원 조직하고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좀 뭐 문제점이나 뭐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공무원하고 전체 저기 조직 예. 운영에서 봤을 때 예. 예. 운영에서 지금 공무직하고 이제 저기 그 공무원들하고는 이렇게 좀 문제점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이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무직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한 3분의 1만 정도만 저기 정직 공무원이 된다면 좀 이렇게 무조건이 잘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다고 이제 다른 얘기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공무직은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밀스러운 것은 이제 공무직한테 위임을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좀 내부적으로 공무직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조직의 효율성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높여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각각의 조직들이 지금 방대해지니까 예.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국신설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강한 부의장도 얘기하시고 다 들으셨겠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일할 조직이 커져야 되는데 머리 조직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승진 케이스가 늘어나는데 우리 뭐 가까운 지난해는 국신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장수는 그 이제 젊은 군수님의 그 어떤 그 이제 마인드로 이제 그 국신설을 안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주변의 상황도 다 알아보셨죠? 예, 예. 그 진안하고 임실, 고창 부하는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신설이.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우리가 예. 이제 국이 두 개가 생기고 기획예산실이 부군수 산하로 들어가는데 이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이 세 개인 것처럼 이렇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 이제 복지국하고 산업건설국이 있기 때문에 기획 예산은 또 이제 나름대로 기획 예산에 무조건 전체적인 기획을 또 그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기획 예산실이 우리가 보통 이제까지는 전체 컨트롤 타워 기능, 컨트롤 예. 기능을 하는 전 조직에 예. 컨트롤 기능을 했었잖아요. 예, 예. 근데 기획 예산실이 있고 행정복지국이 있고 산업건설국이 있고 예.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그 규칙을 지금 입법 예고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이제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직급 배정을 할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수직렬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예. 그 부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예, 예.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은 어떤 직급이 가능합니까? 행정복지국은 지금 행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으로만 돼 있죠. 예, 예. 이 소수직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행정복지국이면 행정직, 사회복지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에서 그 국장의 역할은 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문화관광이나 재무나 민원봉사, 이 자체행정 모든 것을 인사부서까지 총괄 관리 감독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 행정복지국장의 임무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예를 들어서 그 소수직이 만약에 여기 오면 여기를 컨트롤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행정직만 예, 예. 지금 그래서 하실 생각이신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행정직을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전에 사회복지과가 거기가 이제 과장님이 서기관 사급직이었잖아요. 그죠? 예, 기억하시죠? 예. 근데 이제 사회복지과가 자꾸 밀리는 느낌이 드는데 그 행정복지국이니까 행정직, 사회복지직을 가능하게 하는 게 좀 폭넓게 해놓는 게 어떻겠냐. 왜냐하면 소수직렬도 희망이 있어야지 일할 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지금 사무관 자리에는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저 소수직렬로 이렇게 배치를 전부 다 해놨습니다. 근데 네. 국장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전부 다 이 과를 5과를 아우려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좀 실력이 있고 이것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소수직렬이 거기에 가가지고는 과연 행정복지국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행정직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복지국에 저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소수직렬에서도 능력이 있으면 예, 공무원 생활을 뭐 몇십 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행정을 다 이렇게 총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국장이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열어두는 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요. 예, 예. 이게 이제 조직 개편이 우리가 이제 지금 의회에서 뭐 통과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좀 정정 좀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은 서기관으로 돼 있는데 행정서기관 속에는 사회복지 거기가 포함이 되는 상황입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행정복지국에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 예. 들어가는 거죠? 예,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예,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직 개편이 그러니까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이제 절차를 밟아서 이제 인사도 추진할 텐데요. 예. 그 조직 개편 인사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이제 그 시행 규칙안 같은 것이 전부 다 지금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있습니다. 네네. 그게 전부 다 입법 예고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의 신청 전부 다 받아보고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만이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조직 개편이 통과가 돼야지 추진을 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근데 일단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인사를 하기로 이제 계획을 잡고 있다라든가. 지금 일단 이거 조직 개편안이 승인이 나야지만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종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조직 개편이라는 게 이게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하반기 정기 인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시기적으로 10월이나 돼야지 지금 추석 지나고 이제 인사가 가능한데 지금 2019년도 본 예산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인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기적으로 이게 우리가 좀 시행착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제 이 조직 개편안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7월 달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7, 8 이제 이렇게 9월 달까지 이렇게 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의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이제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조직 개편이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를 좀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어쨌든 이 조직 개편 이것이 조례안이 애초에 준비할 때 본 의원 준비할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반기 정기 인사는 그대로 그냥 8월 달에 단행을 하고 예. 조직 개편은 내년 이렇게 상반기 인사 전에 예. 좀 이렇게 한 5, 6개월 동안 군수님도 행정을 들여다보시면서 신중하게 했어야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내년 본 예산을 이제 수립하고 사업을 시책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럼 조직 개편 앞두고 인사 앞두고 있는데 무슨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산 수립해놓고 내년 본 예산 다 해놓으면 대대적인 인사로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고 이게 계획과 실행이 예. 엇박자가 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부분에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